자, 전자기 유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전자기 유도 내용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자기 유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마쳤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우리가 상당히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면서 많이 보게 될 그런 유형들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간이 뭐 여유가 되면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 시험 범위가 끝이 되는 거죠. 시험 범위가 모두 끝나는 거고요. 시간이 되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어떤 문제풀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풀이를 마저 조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 학교에 다시 등교하게 되면 이어서 남은 문제풀이를 하고 또 시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유도 전류의 방향과 유도 전류의 어떤 세기를 알아보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유도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유도 기전력이 먼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마이너스는 이제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라는 거였고요. 그럼 가문수 n. 근데 이 문제처럼 지금 요 네모난 게 고리입니다. 네모난 게 이제 어떤 하나의 뭐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고요.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고 네모가 될 수도 있는데, 고리인데 얘를 이제 뭐 2번 감은 고리냐, 1번 감은 고리냐, 뭐 3번 감은 고리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로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보통 요 n은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가문수에 비례한다라는 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변화분의 자기선속의 변화, 자속의 변화인 거죠. 자기선속의 변화. 자, 이때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장 곱하기 자기장의 수직인 방향의 면적의 크기. 이게 이제 자기선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자기장이 변화하든가 시간에 따른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변하게 되면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고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이 위에 있는 그림처럼 바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있어요.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있고 지금 종이면으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들어가는 방향. 자, 이때 이 고리 정사각형의 고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운동 방향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생기는 변화가 없지만 결국은 고리의 면적이 변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지금 이 고리 면적, 이 네모난 정사각형의 고리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 영역을 보면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이 자기장이 요 고리 면적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이 고리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들어왔다면 지금 계속 오른쪽으로 진행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빨간색으로 칠해졌던 면적 부분 이외에 요만큼이 더 추가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되는 겁니다. 즉 자기선속의 변화가 생긴 거죠. 자기선속의 증가하는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증가하냐면 치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선속이 자 이렇게 볼까요?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선속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 고리가 움직일 때 자기선속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그리고 증가할 때 어느 방향, 마찬가지 감소할 때 어느 방향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느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기선속이 증가하는데 어느 쪽으로 증가하냐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증가한다. 근데 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방해하려면 들어가는 방향의 반대인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가 돼야겠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되도록 요 네모난 정사각형 고리에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증가하니까, 자기 손속이 증가하니까 반대인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도록, 감싸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변화에 방해하는 방향이므로, 아까 수직으로 들어가는 게 증가했으니까, 반대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도록 감싸는 방향, 오른손 네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여기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러한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지만 나오는 방향에, 지면 밖으로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변화를 방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자기 선속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들어가느냐 나오느냐,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렇게 찾아보고요. 두 번째는 그 변화를 방해하는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변화를 방해하는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그 만들어진 자기장은 유도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 위에 2번과 같은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도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볼게요. 만약에 이 고리가 다 들어왔어요. 지금 뭐냐면 균일한 자기장 영역 내에서 운동할 때, 자,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네요. 지금 여기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고리가 통과할 때 속력이 V1이라는 속력으로 통과하기도 하고, 만약에 V2라는 속력으로 통과하기도 한다. 그런데 V2의 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한다면, 천천히 통과하는 것보다는 빨리 통과하는 게 단위 시간당 면적의 변화가 더 크겠죠. 단위 시간 동안 면적의 변화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속력도 어떤 영향을 미칩니다. 천천히 균일한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균일한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더 큰 유도 기전력이 형성이 되고 더 큰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균일한 자기장 영역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고리가 완벽하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왔으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은 고리 전체 면적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요만큼 이동했습니다. 자, 좀 더 그려볼게요. 여기까지 요만큼 이동을 했다.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진행하는 동안 이 고리를 통과하는, 고리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 즉 자기선속을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동안 항상 모든 면을 꽉 채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선속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선속에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선속에 변화가 없으면 자기장이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어야 되는데 변화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선속에 변화가 없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자, 이번에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처음에 빠져나가기 직전에는 모든 면적을 다 통과하고 있지만 이만큼 빠져나갔다, 그림처럼 요만큼 빠져나갔다라고 한다면 요만큼만 지금 자기 선속이 되는 겁니다. 자기 선속의 변화가 나타났네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감소했습니다. 자, 어떤 방향이냐, 자기장이 지금 자기 선속이 종이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인데 얘가 감소했어요. 감소.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얘가 증가했으면 반대 방향으로 생겨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원래 있었는데 감소했어. 그럼 변화를 방해한다는 얘기는 원래 있던 게 계속 유지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 방향을 계속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이 감소했으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도록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밖으로 빠져나가는 동안에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 선속이 감소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도록,
즉 엄지손가락이 아래를 향하도록 감싸보면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된다.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도록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선생님과 이 표로 알아본 그림과 표로 알아본 거는 무엇을 알아봤냐면 유도 기전력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서 시간에 따라 면적,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변할 때 면적이 변해서 자기 선속이 변화하는 경우를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도 살펴볼 거냐면 면적은 일정한데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서 자기 선속이 변하는 경우도 살펴볼 겁니다. 자, 이 그림처럼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있는데 이때 네모난 도선이 이렇게 있다. 자, 도선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도선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 자기장의 영역이 도선보다 넓기 때문에 이 도선을 통과하는 면적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변화하냐면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 자기선속의 변화 중에 시간에 따른 요 자기장의 색이 얘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뭐 특별한 얘기가 없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볼게요. 자기장의 세기만 나타냈기 때문에 일단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고 있다. A 구간에서 보면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도선을 지나는 자기 선속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기장의 세기가 커졌으니까 어느 방향이냐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세졌기 때문에 이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도록 감싸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도록 감싸는 방향, 오른손 네 손가락 감싸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이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 되는 거고요. 이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유도 전류는 ohm의 법칙을 통해 저항 R분의 전압 V, 이때 V가 이제 유도 기전력이 되겠죠. 유도 전류라고 한다면 저항은 이제 요 도선의 저항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때 저항은 변화가 없죠. 저항은 도선 자체의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의 크기는 변화가 없고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는 이제 방해하는 방향이다라는 거. 감수는 얘는 한 번 감았으니까 변화가 없고요. 델타 T분의 델타 자기선속인데 이때 자기선속이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죠. 근데 면적은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가 밖으로 뺄 수 있습니다. 밖으로 한번 빼보면 마이너스 n 면적 s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b 자기장의 세기 시간분의 자기장의 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보니까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자기장의 세기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기울기 값을 구해보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바로 시간분의 자기장의 변화. 여기 기울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얘가 기울기. 그러면 이 기울기를 통해서 전류의 세기가 변하는지 일정한지 유도 전류가 0의 값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직선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도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B구간 같은 경우는 자기장의 세기 변화가 아예 없죠. 자기장의 세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기장 곱하기 면적, 즉 자기선속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선속의 변화가 없으면 당연히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겠죠. 유도 전류가 생기지 않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엔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한다.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한다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요 처음 상태, 시간이 0인 상태를 생각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변했으면 요 변화된 이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요 지점에서부터. 그럼 자기장이 커졌다가 다시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세기를 유지하도록, 즉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되도록. 자, 이번에는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도록 감싸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기울기를 보니까 역시 일정한 기울기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세기도 일정하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면적이 변하는 경우, 뒷부분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예제 문제 하나, 두 개, 세 개, 세 문제 정도 선생님과 같이 예제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할 텐데요. 15분 정도 지났으니까 잠깐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